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주요 은행들이 잇따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를 인하하면서 부동산 영끌 현상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강화로 한때 움츠러들었던 수요가 주택 공급 부족과 규제 완화, 그리고 금리 인하 등 복합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무리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부동산 투자 과연 지금이 기회가 맞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고민 있으시다면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의 화요일의 남자죠.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입니다. 지난주에 경칩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절기가 참 신기한 게 딱 그 절기만 되면은 날씨가 확 바뀌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그냥 긴팔 하나만 입어도 될 정도로 낮에는 굉장히 따뜻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밤과 새벽에는 굉장히 추워지더라고요.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환절기지 않습니까? 이런 환절기에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양질의 강의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요일 이 시간만 되면 저희 팀장님의 강의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나날이 갈수록 이 강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도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방송에서만 또 뵙기 아쉬우신 분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어떤 자리인지 설명 들어볼게요. 네, 요즘 세미나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거의 팬사인회를 열어도 될 정도로 많이들 와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항상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마포구 공덕동 공덕역 2번 출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트렌드가 굉장히 손바닥 뒤집듯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도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실거주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미나 계속해서 안에서 강의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강의가 끝난 이후에 개인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세미나 참석하셔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는 또 강의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올해 상반기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본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이 이슈들을 토대로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팀장님? 네,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전망을 해주셨고 요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전망 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전망.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바뀔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해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벌써 3달이 지났습니다. 이후에 서울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메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 미분양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아직 가격이 100%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곳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하여야 그 다음 시장인 지방 부동산 시장도 전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서울 부동산 시장 전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을 살펴보기 이전에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과거를 답습할 것이냐 아니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인데요. 저는 시장을 좀 복귀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이 크게 나와 있는데 작년의 이슈들을 좀 종합해봤어요. 굵직한 것들로요. 먼저 살펴볼 것이 2024년 초에 상급지와 그리고 중상급지라고 분류되는 그 지역들이 굉장한 상승세를 다시 한번 보이게 됐습니다. 물론 전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강남부터 돌파를 했었죠. 강남부터 돌파를 했었고 지금 마용성 일대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곳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2024년 초부터 있었다. 이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일기 신도시 엄청 뜨거웠었죠. 특히나 분당 이쪽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호가도 막 몇 억씩 뛰고 실거래가도 몇 억씩 뛰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좀 약간 잠잠하긴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도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인해서 굉장한 이슈를 몰이를 했었고 지금도 이제 2027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조금 더 시간은 걸리겠죠. 하지만 이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한번 팍 튀어오른 때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죽신 이건 사실 시대를 관통하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시대에서 전부 다 통용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이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신축 아파트는 곧 신품입니다. 신제품이죠. 신제품. 다들 중고보다는 새 거를 좋아하실 거라 생각해요. 물론 중고를 좋아하는 것은 효율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중고를 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고를 선호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새 거를 많이 찾습니다. 새 거를 많이 찾고 새 거를 또 좋아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있었고 특히나 청약 시장에서 불패라고 얘기할 정도로 특히나 여기에 더해서 로또 청약이라고 하죠. 강남권 일대에 이 로또 청약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흥행 덕분에 집값이 더욱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특히나 전월세 가격의 상승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졌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요즘 얘기가 나오는 게 전세가 너무 비싸니까 전세의 월세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분들이 월세로 갈아타는 현상. 이 말인즉슨 이제 빌라에서 사셨던 분들이 이 전세 사기 이슈 때문에 아파트 월세라든지 아니면 빌라 전세에서 빌라 월세로 갈아타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러한 후폭풍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잠잠해질 때쯤만 하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빌라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6%라고 하는 룰 있죠. 공동주택 가격의 126%까지 지금 전세 보증을 해주고 보험 보증을 해주고 있지만 얘는 한 몇 년 더 갈 거예요. 이런 그 후폭풍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더 갈 거라고 예상이 들어서 이 전월세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관점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규제. 스트레스 DSR이 2단계가 적용이 됐었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여러 규제들이 들어가 있었고 특히나 여기에 플러스로 공급 부족, 그러니까 아파트 신축의 공급 부족이 현실화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2024년 불과 1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물론 상반기는 6월 말까지로 보게끔 되어 있는데 일단 3월 지금의 시점까지 한번 살펴보면요. 이 대출 셧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대출이 나오냐 안 나오냐.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 셧다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셧다운이라는 말은 뭐죠? 결국에는 이제 멈췄다, 중단됐다라는 뜻이었는데 이 대출이 중단되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대출 잔액,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 풀 수 있는 자금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이 정해져 있는 게 거의 이제 100% 소진이 되면서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상황이었었죠. 이러한 것들이 연초가 되면서 다시금 그 대출 잔고가 채워지게 되면서 그 셧다운 해소는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대규모 입주장의 안정. 작년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둔촌주공 재건축이 이루어졌었던 올림픽 파크 포레온 그 둔촌동에 있던 아파트 가장 많은 세대수를 가지고 있죠. 12,032세대가 있었던 곳인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파산할 거다. 뭐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던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내가 분양받았던 금액보다 지금의 금액과는 전혀 반대였었죠. 거의 10억 가까이 떨어진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입주장이 대출을 모두 다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안정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계속해서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입주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말인즉슨 곧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주변은요. 특히나 계엄과 탄핵 여파, 연말에 계엄이 있었고 그 이어서 탄핵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한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사회, 뭐 정치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와중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했습니다. 그 잠삼대청이라고 하는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이 허가구역을 해제를 하게 된 것인데요. 원래 있었던 이 풍선 효과, 이 풍선 효과는 제가 물풍선으로 비유를 하면 물이 담겨져 있는데 눌러가지고 옆쪽으로 물을 이동시키게끔 이렇게 눌러놨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해제가 되면서 이렇게 손이 놔진 것처럼 보였는데 이 놔진 게 아니라 그냥 터진 겁니다. 이 터짐으로써 안에 있던 물이 어디까지 흘러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고 나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된 곳부터 지금 물에 젖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물에 젖는다라는 뜻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제 지역의 집값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들이 많습니다. 이 해제 지역뿐만 아니라 이 해제 지역 주변에 있는 곳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연쇄작용으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을 했는데 문제는 신고가를 자꾸 갱신한다는 겁니다. 해제 지역만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 원래 눌려있던 가격이 다시금 새롭게 가격을 형성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해제 지역의 주변 지역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투기, 광풍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날 수밖에 없겠죠. 일전에 투기해야 된다는 사람들, 이미 투기를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금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이 상급지, 하급지와의 초양극화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입니다. 뒤에서 또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양극화가 하이퍼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아직 오르지 않은 하급지와 중하급지 일대를 살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의 시장 전망은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일단 최근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습니다. 기준금리가 2%대로 넘어오면서 금리가 낮아지게 된 것인데요. 이것은 곧 우리나라의 저성장 기조에 맞춰서 이 저성장을 더 이제 성장이 더디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한 것이거든요. 이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좀 이제 경제도 다시 이제 부흥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대출 금리의 인하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금리, 그러니까 시중은행에다가 너네도 금리 내려
주택담보대출 금리 내려라 이렇게 압박을 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 금리도 시중은행에서 정리를 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데 맞춰서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서 대출금리도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시중은행에서는 이미 인하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부분도 놓칠 수가 없죠. 지금 곧 있으면 이제 탄핵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결정이 될지 결과가 나올 텐데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시장도 분위기가 또 급변할 수 있다. 냉각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올라갈 채비를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가 점쳐지고 있고요. 특히나 전월세가 상승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가 상승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여기다가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까지도 겹쳐 있기 때문에 전월세에 대한 부분은 갱신할 때마다 매번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점쳐지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그 주요 도시에서는 전월세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서울의 외곽 지역이 지금 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외곽 지역의 그 가격들까지도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걸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거나 해제하거나 그 기존에 있는 규제를 해제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규제가 완화돼야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반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규제를 계속해서 적용해야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규제 아니면은 특정 지역의 규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규제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거기서 파생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나 여기서 이제 내가 이걸 규제했다라고 해서 다른 지역을 규제를 안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여기 규제했으니까 여기가 오르는 현상이 이걸 풍선 효과라고 하죠. 이 풍선 효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대체제로 나온 게 핀셋 규제입니다. 핀셋 규제. 어느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아파트만 따로 분류를 해서 규제를 하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좀 이제 오름폭은 좀 이제 막을 수는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새로운 규제 적용은 보통 대부분 어떻습니까? 광역적으로 규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또는 규제가 완화돼서 좀 이제 완만한 그런 시장이 이루어졌을 때 좀 집값의 안정이라든가 약하락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 규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에 또 이제 신문 기사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막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다 막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그렇게 오름폭이 크다 보니까 이걸 서울시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조사를 했는데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사실 문제라고 하면 문제가 맞습니다. 지금 호가가 오르고 있고 실거래가가 많이 뛰었으니까요. 단기간에. 이런 것들을 다시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다시 재지정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만약에 그렇게 재지정을 하게 된다라 그러면은 그로 인한 파급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그 이상이 될 거라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울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인데요. 서울에 지금 인구 유출되고 있고 그리고 서울 집값이 굉장히 높은데 공급이 다소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집값이 이게 오르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서울은 집이 부족한 게 맞습니다. 인구 대비 집이 지금 부족해요. 그 인구가 유출이 되는 건 결국엔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인구. 그러니까 서울에서 물론 빌라 살고 싶고 뭐 빌라를 못 사는 사람들이 뭐 경기도 빌라권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서울 아파트를 못 사니까 경기도 아파트로 넘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기본적으로 공급 부족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또 공급 부족 상황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가 공급 부족이니까 집값이 올라갈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지만 2026년, 27년, 28년 정도가 되면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한 부분이 눈에 띄게 딱 보이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이제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서울 집값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대로 지방 공급은 지금 과잉 현상입니다. 향후 계속해서 지어질 아파트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방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이 시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시너지가 서울만큼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서울 부동산 시장 전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저하고를 예측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저하고라는 것은 상반기에 좀 가격이 떨어지고 하반기에 가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예측이 모두 틀렸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예측하셨던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갔던 것이죠. 물론 수도권 상승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이 상반기에 대한 부분은 강남이 미친 듯이 폭등을 했잖아요. 여기다가 더불어서 지금 중상급지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고하 물음표인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도 막 별다른 이슈가 없다라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 봅니다. 물론 강남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가늠은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한번 자극을 줬던 가격들이 지금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하급지죠, 하급지, 외곽지역 이런 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상반기에 매수 기회 살펴볼 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상반기에 이 매수라는 거는 실거주자가 상반기 때 매수를 했다면 특히나 상반기가 아니죠. 연초죠. 완전 1월, 2월 이때쯤에 계약을 치신 분들은 지금 활짝 웃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매수를 했고 내가 내 집을 얻은 거잖아요. 아니면 물론 다주택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채를 더 얻어가지고 지금 이미 집값이 뛴 걸 눈에 봤지 않습니까? 물론 반대로 매수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세요. 특히나 잠삼대청이라고 하는 일대에 그 아파트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잠삼대청 살려다가 안 사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거의 울분이 진짜 막 여기까지 막 올라오실 것 같아요. 예측은 전부 다 틀렸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 눈에 보이고 뻔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생각할 건 그겁니다.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그 다음 타자가 누구냐? 그 다음 타자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들인 거죠. 준비한 자료에서 좀 눈여겨봤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동산 계급도. 서울의 부동산 계급도를 6개로 나눴습니다. 6개. 6단계로 나눴는데 맨 위에 있는 게 강남이에요. 강남. 서초와 강남이고 이게 2020년도에는 평당 5,732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용산과 송파죠. 물론 용산을 이길 수는 없지만 송파가 물론 이제 잠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견인이 되었는데 얘마저도 이제 4,300만 원대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단 쭉쭉 내려가면서 3천만 원대, 2천만 원대, 1천만 원대 이런 가격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계급도는요. 5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 2025년 현 시점으로 이 계급도가 똑같습니다. 가격만 달라졌어요. 그 바뀐 가격을 뒤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보면은 2020년으로 돼 있는데 이거 2025년입니다.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평당 8천만 원이에요. 평당 8천만 원. 이 8천만 원이라는 가격이 그러니까 34평 기준으로 하면은 대략 한 30억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서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싼 아파트들 평당 1억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걔네들만 따져놓고 보면은 이미 이건 넘어섰죠. 앞자리가 지금 2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또 갱신이 되면은 가격이 또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건 강남하고 같이 묶어버리니까 이 평균이 나온 건데 이미 실제로 서초 아파트들 대부분이 평당 1억을 신축 아파트들은 평당 2억까지도 지금 넘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축 아파트들이 평당 1억대를 자리하고 있고 이 강남 같은 경우에도 따라가고 있죠.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용산 송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형님이 올라가니까 아우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산 송파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송파에서 메인이 어디입니까? 잠실이잖아요. 이 잠실도 지금 평당 1억
찍으려고 지금 계속해서 두들기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평당 1억 찍을 것 같아요. 용산 같은 경우에도 권역 바운더리가 넓다 보니까 그럼 어디를 살펴봐야 되냐 했을 때 이제 이촌, 그러니까 동부 이촌동 일대가 지금 계속해서 자극을 받고 있고 심지어 실거래가가 지금 다 찍히진 않았지만 이촌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에 전화가 불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랑 같이 묶었을 때 용산도 상급지잖아요. 서초와 강남하고 같이 비견될 수 있는 곳인데 아직까지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가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단들도 다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좀 지워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 보시면 제가 퍼센티지를 적어놨거든요. 이 퍼센테이지가 뭐냐면 상승률입니다. 상승률. 5년 사이에 얼마만큼 올랐는지의 상승률인데 이 서초 강남이 40%가 올랐고요. 이 하급지로 분류되는 맨 아랫단의 지역이 21% 올랐습니다. 평균이요. 벌써 상승률이 2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얘가 많이 올랐는데 아직 얘는 상승이 더디다는 얘기예요. 초양극화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 이 상승률에서도 지금 2배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강남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얘가 하급지들에서 좀 올라간다라 그러면은 가격을 좀 이제 키 맞추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남은 계속 갈 거거든요. 하급지가 계속 따라간다 그래도 발끝만치 따라가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계급도를 살펴봤을 때 와 진짜 심각하구나. 물론 이 계급도 안에서도 지금 또 이제 바뀔 겁니다. 랭킹별로 이렇게 쫙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층계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하급지 사이에서 말이죠.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과연 내가 만약에 목적지가 강남이나 서초나 아니면 용산이나 송파나 이런 곳들이라면 다시금 내가 갈아타기 시점을 언제 잡아야 되겠다. 투자를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나 방송에서 제가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세미나를 자꾸 참석하시라는 이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갈아탈 수 있을까 이런 걸 나 혼자 고민하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밥만 먹고 이런 것들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세미나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목요일에 오후 2시에 있으니까 꼭 전화하셔가지고 참석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들고 나오는 게 서울의 위성사진입니다. 위성사진. 얘 위성사진인데 여기가 이제 강남이에요. 강남. 여기 서초입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용산이고요. 제가 이거 이렇게 쓰는 이유가 어차피 뒤에서 또 제가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이어지고 있냐면요. 일단 여기 권역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송파 안에서도 원래 이쪽 권역에서 지금 열기가 엄청 뜨거웠는데 이게 지금 여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옆에 여기 강동이거든요. 제가 강동 안 써서 죄송합니다. 강동 구민 계실 텐데 여기 강동까지도 지금 계속 온기가 퍼져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계속 이렇게 온기가 퍼져 나가니까 신고가를 계속 달성하고 있는 거예요. 마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특정 단지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당 7천만 원이 넘어요. 이제 마포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색깔을 입혀봤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 강남 서초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뜨거워요. 많이. 여기 이어졌고요. 이렇게 갑니다. 여기 안에서도 이렇게 이쪽까지는 지금 왔어요. 문정동 라인까지 지금 계속 가고 있고 특히나 이 동작은 아직까지는 안 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시는 분들은 지금 가시고 계시지만 용산 이미 지금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 아랫단부터. 성동 여기 성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상급지 어떻게 해서든 가려고 대안책을 마련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계속 주목을 하고 계시고 특히나 압려목성이라고 하는 곳들은
걔네들은 어차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향후 미래 가치를 따져봤을 때 아 여기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돈을 투입해가지고 들어가시는 곳이에요. 그 외의 것들이 지금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기해 놓은 이곳들이 지금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 냉기가 있는 이 일대, 노도강 일대라든가 금강구 일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얘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온기가 다 퍼져나갈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곧 있으면 퍼집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정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금리 인하가 있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게 돼서 실수요자들이 만약에 대출을 넣어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상급지에 들어가는 분들이 대출을 고려하지 않아요. 상급지는 돈 있는 분들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자는 실수요자예요. 실수요자. 실수요자 9억 미만의 아파트들 어디에 있습니까? 이 냉기가 있는 곳들이거든요. 이 냉기가 있는 곳들 빠르게 선점하려고 사람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실수요자들은. 그러면 여기도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를 대략적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위칭을 하는 곳이 이곳이고요. 여기까지도 이렇게 스위칭이 되는데 이쪽 권역까지 스위칭이 되고 있습니다. 성수 라인.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이 한강변 벨트와 그리고 상급지 라인에서 계속해서 일단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어요. 뜨겁다고 말씀드렸죠. 끓고 있습니다. 이 끓고 있는 증기가 옆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광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신축 아파트 엄청나게 많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구축이 많잖아요. 여기도 개발 이슈가 있고 그러면 분명히 이제 뜰 텐데, 지금은 이제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막 온전하게 막 이렇게 막 너무 좋은 상급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못하지만 마, 용, 성, 광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엔 얘네도 한강변 벨트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오릅니다. 다만 개발이 늦을 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온기가 퍼져나가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한강변 벨트는 제가 세미나에서 자주 강조를 드리는데, 한강변 벨트도 오르는 데가 있고 덜 오르는 데가 있고 안 오르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좋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 제가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퍼져나간다는 거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른다라고 그냥 이야기만 하면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여기 제가 되게 신기한 걸 봤어요. 집원이 반포동 1입니다. 그래서 원베일리인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사실 이 원이라는 건 레미안의 단 하나의 단지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이밍을 붙여주는 것인데,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 가격에서 지금 계속해서 천장을 뚫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제 대치동의 한보미도맨션 같은 경우에도 최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다 전고를 뚫어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잠실 엘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고를 뚫었습니다. 이미 계속해서 뚫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음으로 화면으로 보시면, 자, 중상급지로 분류가 되는 곳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천장을 뚫고 있습니다. 아니면 뚫지 못한 곳들은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이 신축 대단지 그리고 학군이 계속해서 이제 좋아지고 있는, 아니면 이미 좋은 이런 곳들이라고 인식을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마포하고 강동을 자꾸 이제 비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고덕 같은 경우에도 그냥 신도시거든요. 서울 내 안에 있는 신도시 같은 그런 곳인데, 여기도 지금 우상향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각자만의 생각이 다르고 가늠하는 그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전고를 뚫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어떠냐. 전고 이제 뚫으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전고라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실제로 뚫은 단지도 있는데, 뚫은 단지들은 보통 이제 재건축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특정 뭐 교통 호재라든가 아니면은 뭐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은 이런 곳들은 지금 이미 뚫으려고 노력하는, 아니면 뚫린 곳들도 있습니다. 지역마다요. 근데 어찌됐건 이 전고는 곧 올 겁니다. 이 전고를 자꾸 강조를 드리는데, 한 번 뚫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예를 들어서 원래 가격이 10억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10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뭐 7억, 뭐 7억 5천 이러잖아요. 그러면 20%, 25% 바겐세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시금 뭔가 상황이 역전됐을 때,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찍어나는 이 아파트라는 물건이 더 안 나와요. 아니면은 덜 나올 예정이에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이렇게 축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공급 축소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라는 게 물건이 계속해서 찍을 수가 없는 물건이에요. 서울에서는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희소 가치 때문에 얘라도 사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가격을 회복하고 오히려 예전 가격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라고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최근 분양가입니다. 지금 강남권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 강북권도 마찬가지로 가격대가 높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이 아파트의 그 평당 분양가가 얼마냐를 제가 말씀드릴 때, 서울은 평당 4,400만 원이 분양가입니다. 신축의 분양가예요. 평균 가격이요. 근데 이 강남권들을 살펴보시면 청담레일이 평당 7,200, 그리고 원펜타스, 방배, 레벤투스 순으로 있는데, 이건 이제 얘네들 다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평당 가격은 분양가 상한제로 이렇게 막아놓고 지금 이거를 그 분양을 했다는 거죠. 근데 기본이 20억대입니다. 근데 뒤에서 한번 볼까요? 지금 호가와 실거래가를 나눠놨습니다. 물론 레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40억, 40평대니까 지금 84 타입 기준으로 잡아놨는데 40평대니까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르엘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의 청담동이라 그래가지고 호가가 지금 이렇습니다. 평당 1억 5천입니다. 1억 5천. 원펜타스 얼마냐? 얘는 전매 제한 단지예요. 그러니까 사고 팔 수가 없는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특수거래겠죠. 이 특수거래가 제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니까 평당 1억 7,700만 원이 찍혀 있는 겁니다. 58억이요. 58억. DH 방배 지금 아직 입주 안 하고 지금 열심히 짓고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평당 1억 정도 수준 합니다. 지금 입주권, 그 분양권, 입주권 가져가는 게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 노멀 1억,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이라고 하는 그 아파트의 가격이 서울 아파트들은 이미 상급지로부터 1억은 달성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미움받을 용기를 항상 무주택 분들이나 아니면 하락을 자꾸 외치시는 분들께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 따져봤을 때 결국에 한강 주변에 있는 주요 상급지들 같은 경우에는 평당 2억 5천에서 3억, 펜트하우스는 이미 2억 5천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레미안 원베일리 제가 말씀드렸죠. 250억 호가인데 거기 평당 2억 5천, 6천 이럴 거예요. 근데 일반 84 타입 기준으로 했을 때 얘네의 가격대를 언제 형성할 것이냐. 저는 금방이라고 보거든요. 나중에 압구정 재건축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거보다 더 갈 수 있습니다. 강남 권역도 살펴보면 뭐 그런 것들이겠죠. 뭐 개포라든지 아니면 뭐 대치동이라든지 뭐 도곡동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계속해서 이제 그 강남 안에서도 계급이 있잖아요. 뭐 테헤란로 북쪽과 남측이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러면 이 권역들 자체에서도 이런 가격을 형성할 수가 있다. 그리고 주요 지역이나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 수준으로 가게 될 겁니다. 지금
준신축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들에서도 이런 가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거 당장 지지난주였나요? 자료를 준비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 6천, 5천, 6천이었던 단지들이 지금 7천을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그 가격에 오르는 가치에 맞춰서 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못 산다고 해서 이 아파트가 팔리지가 않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니까 그 가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리 말씀드렸잖아요. 이 금리는 실수요자한테 일단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나중에 이제 경기가 뭐 경착륙이라고 얘기를 하죠. 경착륙이 되든 장기 침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든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은 물론 집값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로나 같은 그런 질병들이 발생을 했을 때 당연히 수요는 급감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다른 데에 비축하거나 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과연 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너도 나도 집을 팝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그렇게 쉽게 파실 수 있으세요? 나는 돈이 좀 필요하니까 내 집을 팔고 소형 아파트로 가서 조금 열심히 살아볼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이거 거래가 평소에 1000건 거래되던 것들이 한 100건 정도밖에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가격이 형성이 되었다가 다시금 회복해서 우상향의 그래프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항상 주변 사람들이 막 떨어질 거야 아니면은 뭐 집값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거주자든 투자자든 하실 수 있으면 무조건 하십시오. 무조건입니다. 하는 건 무조건이고요. 올라간다 떨어진다의 장담은 무조건이 아닙니다. 그 말은 믿지 마십시오. 떨어집니다. 기다리세요. 무조건 믿지 마시고 오릅니다. 사세요. 이런 것도 무조건 믿지 마세요. 내 기준, 내가 지금 처해진 상황 그런 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5년 부동산 전망도 굉장히 혼탁합니다. 이러한 혼탁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꼭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있는 세미나 많은 참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명강이었습니다. 자, 지난해 부동산 시장 좀 짧게 복귀해봤고요. 현 상황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러 규제도 규제지만요. 생각지 못했던 상황들이 함께 겹쳐지면서 부동산 시장을 좀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5년 사이에 이제 서울 아파트 자치구별 평당 가격 변화도 살펴보면서 지역별로 이 상승의 기운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지도와 함께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이제 서울 신축의 향후 예상 가격과 또 기준금리가 앞으로도 이제 인하가 더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방향을 좀 설정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은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포 공덕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지금 화면을 통해 내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주제 외에도 궁금하신 부분 참석하셔서 질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석해서 좀 견문을 넓혀보실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강의 듣는 동안 또 보내주신 문자 이제 한번 살펴봐야겠죠. 894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중랑구로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어서요. 태릉 브라운스톤과 상봉 태영 대시양을 보게 됐습니다. 두 단지 모두 30평 형대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곳이 더 아이 키우기에 좋고 편안할까요? 두 군데 모두 가격이 비슷해서 향후 전망도 함께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중랑구 저희 예전에 강의할 때 어마어마한 호재들이 숨겨져 있고 재개발이 활발하다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나요, 팀장님? 네,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그 재개발 백화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님께서 중랑구에 꼭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학군 자체로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은 그러니까 이제 학군을 따질 때 유흥가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뭐 놀거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야 이제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고즈넉한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아늑하고 좀 조용한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좀 지금 이제 딱 두 가지 아파트를 이야기를 하실 때 시끌벅적한 곳이냐 조용한 곳이냐 이걸 좀 고민하시는 것 같거든요. 30평대라고 하시면 결국에는 이제 중랑구가 이렇게 있으면 태영이 여기 있고요. 브라운스톤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묵동이죠, 묵동. 여기가 상봉동인데요. 제가 매번 방송 나올 때마다 중랑의 아들입니다. 뭐 중랑구 정말 잘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중랑구 관련해서 궁금증을 가지시고 문자를 주시는데, 핵심은 제가 매번 강조드리듯이 상봉동이 메인이에요. 중랑구의 가장 중심이 상봉동입니다. 이 상봉동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특히나 지금 이 면목동하고 같이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주거. 그러니까 중랑구청장님께서 이 주거 시설을 면목동에 이제 집중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고, 여기서 이제 원래는 아파트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신내동은 이제 택지지구가 여기 원래 이렇게 있단 말이죠. 아파트 밀집 지역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라 그래가지고, 그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분당 막 이런 데서 이제 이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의 수혜를 받고 그 지역이 이제 바뀌는 그런 건데, 여기도 이제 곧 있으면 가양 등촌 쪽하고 강서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서구 가양 등촌하고 같이 이제 이 일대를 개발하고자 하는 이제 노력을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이 묵동의 브라운스톤이 개발 호재를 얻으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학구는 이제 넘어간 거예요. 둘 다 초중고등학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좀 조용하고 학교에 좀 집중하시려면 여기를 선택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향후 미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거 단지가 여기 형성이 되고요. 여기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GTX-B. GTX-B가 2030년에서 31년도에 완공이 되잖아요.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움직일 시점에 가격이 뛰는 게 아니라 이게 한 2028년 전후로 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 부족 플러스 그리고 개발 호재, 그러니까 개통이 되는 시점 전에 맞춰서 올라가는 금액,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얘네가 아마 30평대가 둘 다 한 8억 5천 전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특히나 상봉 태영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임장도 다녀와 보고 계약 체결된 것도 봤는데, 이게 지금 8억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봤을 때 얘가 9억대 찍고 10억대 찍는 게 더 시간이 빨리, 시간이 좀 더 짧게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초, 중, 고등학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초, 중고, 초, 중 뭐 이런 식으로 학교가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니까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 보시면 되고, 단점은 둘 다 중랑구 안에 있고 용적률이 200% 후반에서 300% 초반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좀 기대하기 어렵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기대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주는 것 아닌 이상은 얘네가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건 좀 이제 쉽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봉 태영 대시양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분하게 또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고 현명한 선택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이야기는 또 세미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다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